지 않게 반복하고 있는, 그러나 99%가 전혀 알지 못하는 끔찍한 진실을 폭로하려 합니다. 여러분은 아십니까?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익숙한 가정 부엌 속에는 단 하룻밤 만에 뇌졸중 위험을 높일 수 있는 침묵의 탄환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그것은 담배도 아니고 술도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이 매일 믿고 사용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저는 한국과 미국에서 노인 건강관리 분야에 30년 이상 종사해온 Dr. 딜런입니다. 제 의료 경력 동안 저는 수백 건의 안타까운 뇌졸중 사례를 목격했습니다. 평범하게 잠자리에 든 사람들이 다음날 아침 손발이 마비되고 말이 어눌해지고 침대에서 그대로 쓰러지거나 심지어는 다시는 깨어나지 못하는 경우까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검을 해보면 원인은 그들이 생각하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 한 숟가락, 바로 그 작은 한 숟가락의 조미료가 혈관 속 시한폭탄으로 변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혈관벽을 은밀히 파괴하고 혈압을 걷잡을 수 없이 치솟게 하며 치명적인 혈전을 형성시켜 여러분이 깊은 잠에 빠져 있는 동안에도 생명을 위협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지금부터 저는 거의 모든 가정에 있고 모든 식사에 사용되는 6가지 극도로 위험한 조미료를 공개하려 합니다. 그것들은 시간과 날마다 여러분의 건강을 잔인하게 갉아먹고 있습니다. 특히 6번째 조미료, 제가 영상 마지막에 공개할 그 이름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10배는 더 위험한 사신입니다. 그것은 한국인의 모든 식사에 빠짐없이 등장하며 매년 수백만 명에게 은밀히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아직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종을 켜두십시오. 그래야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건강 조언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주제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신다면 댓글에 1을 남겨주시고 동의하지 않으신다면 0을 남겨주셔서 제가 다음 영상을 개선할 수 있도록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시작할 첫 번째 조미료는, 그리고 가장 논란이 많은 조미료이기도 한 정제된 식물성 기름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놀라실 겁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는 해바라기유, 옥수수유, 카놀라유, 대두유가 심장 건강에 좋다, 동물성 기름보다 건강한 선택이라고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대 과학이 보여주는 진실은 완전히 다릅니다. 잘못 사용하면 이 기름들은 설탕보다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산업적 생산 과정에 있습니다. 슈퍼마켓 선반에 놓인 맑고 투명한 기름을 얻기 위해 제조 과정에서는 화학 용매, 매우 높은 열, 수많은 정제 단계를 거칩니다. 이 과정에서 원래 이로운 성분은 파괴되고 대신 수많은 유해한 자유 라디칼과 산화 물질이 생성됩니다. 여러분이 이 기름으로 튀김을 하게 되면 특히 고온에서는 그 속에 오메가6 지방이 변형되어 강력한 염증 유발 물질로 변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혈관 안쪽에 서서히 녹이 끼는 모습을. 처음에는 얇게 시작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두꺼워지고 혈관 벽에 단단히 달라붙어 혈류를 막습니다. 결국 어느 순간 그 녹이 떨어져 나가 혈류를 막아버리면 심근경색이나 갑작스러운 뇌졸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영국 의학 저널 BMJ에 실린 연구를 포함해 많은 대규모 연구들이 경고해 왔습니다. 오메가6가 풍부한 정제유를 자주 섭취하면 만성 염증이 증가하고 동맥경화를 촉진하며 심혈관 질환으로 가는 길을 단축한다는 사실입니다. 더 무서운 점은 이 기름이 어디에나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요리에 사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밖에서 먹는 대부분의 튀김 요리, 과자, 라면, 통조림, 수많은 가공식품에 다 들어있습니다. 즉, 여러분이 직접 병에 담긴 기름을 사지 않더라도 매일 상당한 양을 모르는 사이에 섭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영양학자들이 정제된 식물성 기름을 부엌 속에 숨어있는 적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심코 넘기는 이 몇 방울의 기름이 혈관 노화를 앞당기고 뇌졸중 위험을 높이며 심지어는 단 한 번의 수면 뒤에도 치명적인 결과를 부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여러분께 이 기름을 더욱 경계하시라고 강조드리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이제 두 번째 향신료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겉으로는 달콤하지만 실제로는 매우 위험한 존재, 바로 설탕과 옥수수 시럽입니다. 아마 눈치채지 못하셨을 수도 있지만 현대인의 거의 모든 식사에는 이들이 숨어 있습니다. 청량음료 한 캔, 구운 고기에 뿌려진 소스 한 숟가락, 부엌에 있는 빨간 고추장 병까지 어디에나 설탕이 들어 있습니다. 더 위험한 점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이 이렇게 많은 숨은 설탕을 섭취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거의 모든 가공식품 속에 교묘하게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진짜 문제는 설탕과 옥수수 시럽이 허용치를 넘어설 때 시작됩니다. 그 순간 혈당이 급격히 치솟고 췌장은 혈당을 낮추기 위해 더 많은 인슐린을 계속 분비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몸이 아직 버텨낼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세포는 인슐린에 둔감해지고 이를 인슐린 저항성이라 부릅니다. 이것이 바로 제2형 당뇨병으로 가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며 이는 한국인에게 점점 흔해지고 있는 질환으로 특히 50세 이상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남은 당분은 지방으로 전환됩니다. 이 지방은 간 주변에 쌓여 지방간을 만들고 동시에 많은 분들이 맥주배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고집스러운 복부 지방층을 형성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 내장 지방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범인입니다. 몸속 염증을 높이고 심혈관계를 직접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대규모 연구는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과도한 과당 옥수수 시럽 섭취는 혈중 중성지방 트리글리세리드 수치를 높입니다. 이것이 바로 동맥경화, 즉 혈관벽이 지방으로 덮여 굳어지고 쉽게 손상되는 상태를 일으키는 직접적인 요인입니다. 일단 혈관이 혈전으로 막히면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의 위험은 매우 뚜렷해집니다. 특히 세월이 흐르며 혈관이 약해진 노인에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제가 가장 우려하는 점은 설탕과 옥수수 시럽의 은밀함입니다. 소금은 짠맛을 통해 쉽게 감지할 수 있지만 설탕은 음식 속에 교묘히 섞여 미각이 점차 적응해버리기 때문에 자신이 과도하게 단맛을 섭취하고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쌓이면서 아무런 경고 신호도 없이 조용히 혈관을 갉아먹습니다. 쉽게 말해 설탕과 옥수수 시럽은 단순히 음식을 맛있게 만드는 감미료가 아닙니다. 그것은 실제로 양날의 검으로 제대로 통제하지 않으면 심장과 뇌의 수명을 단축시키고 언제든지 뇌졸중을 불러올 수 있는 위험 요소입니다. 이제 세 번째 조미료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한국의 음식을 이야기할 때 된장을 빼놓기는 어렵습니다. 된장은 단순한 조미료가 아니라 수많은 전통 음식의 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추운 겨울날 김이 모락모락 나는 된장찌개 한 그릇에서부터 향긋한 된장 향이 가득한 각종 찌묘리까지 된장은 수백 년 동안 한국인의 삶과 기억 속에 깊이 자리 잡아 왔습니다. 사람들은 된장을 영양의 보고라 칭송하며 장내 유익균이 풍부해 소화를 돕고 장 건강을 지켜준다고 말합니다. 이는 사실이지만 많은 이들이 주목하지 않는 진실이 있습니다. 바로 이 무해해 보이는 조미료가 노년층의 심혈관과 뇌 건강에 있어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우려되는 점은 된장에 들어있는 극도로 높은 염분 함량입니다. 한국영양학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된장찌개 한 그릇에는 세계보건기구가 하루 권장하는 소금 섭취량의 절반 이상이 들어있습니다. 즉 50세, 60세 이상이 된 분들이 매일 진한 된장찌개를 한두 끼만 먹어도 안전한 나트륨 기준치를 훌쩍 넘기게 되는 것입니다. 나트륨이 과도하게 축적되면 몸은 수분을 더 많이 붙잡아 두어 혈액량을 늘립니다. 그 결과 심장은 더 강하게 수축해야 하고 혈관벽은 엄청난 압력을 견디어야 합니다. 이미 노화된 뇌혈관, 그 중에서도 가느다란 모세혈관은 더욱 쉽게 손상됩니다. 단 한 번 혈압이 치솟기만 해도 혈관이 터져 뇌출혈을 일으킬 수 있으며 이는 언어 능력과 운동 능력을 잃게 하거나 심지어 목숨까지 위협할 수 있습니다. 고혈압 저널에 실린 보고서를 포함해 수많은 연구들이 강조합니다. 짠 음식은 특히 노년층에서 뇌졸중의 가장 큰 위험 요인 중 하나라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한 점은 된장 속 유산균 효과가 실제로는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발효 과정에서 생성된 유익균은 소화를 돕고 면역력을 강화합니다. 하지만 염분이 지나치게 많으면 이 장점은 빛을 잃습니다. 발효의 이로움은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과도한 소금 섭취로 인한 피해만 떠안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몸에 좋다고 믿은 음식이 심장과 뇌에 잠재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된장을 아예 식탁에서 없애야 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된장은 한국 음식 문화의 한 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용법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저염 된장을 고르고 국물은 더 맑게 끓이며 채소를 듬뿍 넣고 물을 충분히 마셔 균형을 맞추는 방법이 있습니다.
단 몇 가지 작은 변화만으로도 전통의 맛을 온전히 즐기면서 된장을 뇌졸중 위험을 키우는 부엌 속 숨어있는 적으로 만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향신료는 여러분을 놀라게 할 것입니다. 한국 음식의 대표적인 향신료를 하나 꼽으라면 아마 대부분 사람들이 가장 먼저 떠올릴 것은 바로 고추장일 것입니다. 고추장은 여러 세대를 거쳐 한국인과 함께 해온 양념으로 거의 모든 익숙한 음식 속에 등장합니다. 비빔밥 한 그릇, 매콤한 떡볶이, 새빨간 김치 한 조각까지 어디에나 고추장의 흔적이 짙게 배어 있습니다. 매콤하고 짭짤하며 달콤한 맛이 조화를 이루어 강한 매력을 만들어내며 심지어 많은 사람들에게 고추장은 일종의 중독성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눈길을 끄는 그 붉은색 뒤에는 특히 노년층에게 심장과 뇌에 이중적인 위협을 가하는 위험이 숨어 있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고추장에서 가장 우려되는 점은 바로 소금과 설탕의 위험한 결합입니다. 짠맛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양념은 상당한 양의 설탕과 발효된 전분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작은 한 숟가락만으로도 소금과 설탕을 동시에 몸에 넣게 되는 것입니다. 소금은 혈압을 높여 혈관벽에 큰 압력을 가하고 설탕은 혈당을 급격히 변동시켜 췌장이 계속해서 인슐린을 분비하게 만듭니다. 이 두 요소가 결합되면 특히 중년과 노년층의 몸은 이중 부담을 짊어지게 됩니다. 심장은 혈액을 순환시키기 위해 더 빠르고 강하게 뛰어야 하고 췌장은 밤낮으로 혈당을 조절하느라 혹사당합니다. 많은 의학 연구가 이러한 위험성을 확인했습니다. 소금과 설탕이 동시에 많이 들어간 음식을 자주 먹으면 동맥경화 형성이 빨라집니다. 동맥벽에 녹슨 쇠조각처럼 플라크가 달라붙고 시간이 지날수록 두꺼워져 쉽게 터지면서 혈전을 만듭니다. 이 혈전이 이동하면 혈류를 막아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임상영양학 저널에 실린 보고서도 나트륨과 첨가당이 많은 식단이 노년층의 심혈관 질환 사망률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제가 정말로 걱정하는 것은 고추장이 한국인의 밥상에 거의 매일 올라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탄산음료나 과자 섭취를 줄이려 노력할 수 있지만 정작 밥이나 국에 들어가는 빨간 고추장 한 숟가락이 날마다 소금과 설탕을 몸속에 쌓이게 하는 주범이라는 사실은 잘 인식하지 못합니다. 물론 저는 여러분께 고추장을 완전히 끊으라고 권하지는 않습니다. 고추장은 단순한 양념이 아니라 한국인의 문화적 혼이 담긴 음식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것을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식사 때마다 고추장 양을 조금 줄이고 저염저당 고추장을 선택하며 신선한 채소를 곁들여 균형을 맞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작은 변화만으로도 전통의 깊은 맛은 지키면서 고추장이라는 이중 위험이 심장과 뇌에 끼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섯 번째 조미료에 이르러 저는 많은 분들을 놀라게 할 수도 있는 사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한국인은 전 세계에서 가장 짜게 먹는 집단 중 하나라는 것입니다. 소금, 간장, 각종 젓갈. 이들은 거의 모든 식사에 빠지지 않습니다. 아침에는 뜨끈한 국, 점심에는 새빨간 김치, 저녁에는 찌개나 조림이 더해집니다. 모두가 짭짤한 맛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이 짠맛에 너무 익숙해져서 그것을 음식의 혼이라 여기지만 사실 이 습관은 날카로운 칼날처럼 매일 심혈관과 뇌 건강을 은밀하게 갉아먹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성인이 하루에 섭취해야 할 소금의 최대치를 바본지, 즉 작은 티스푼 하나로 권고합니다. 하지만 한국영양학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한국인이 섭취하는 소금의 평균량은 이 안전 기준의 2배, 심지어 3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국과 김치, 그리고 한 접시의 장아찌나 양념장만 곁들여도 하루에 넘지 말아야 할 한계를 이미 초과한다는 뜻입니다. 소금, 정확히 말해 나트륨이 과도하게 몸속에 들어오면 몸은 수분을 더 붙잡아 두게 됩니다. 혈액량이 늘어나고 심장은 더 무겁게 일하며 혈액을 온몸으로 내보내야 합니다. 그 압력이 혈관벽으로 몰리는데 특히 뇌 속의 가늘고 연약한 혈관이 쉽게 손상됩니다. 그 결과는 고혈압이며 잘 아시다시피 고혈압은 뇌졸중의 직접적이고 가장 큰 원인입니다. 뇌졸중 저널에 실린 한 연구에서는 하루 소금 섭취를 2기만 줄여도 노년층의 뇌졸중 위험을 거의 20%나 낮출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수치는 식습관의 작은 변화가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지 보여줍니다.
소금의 가장 위험한 점은 담배나 술처럼 맛이나 향으로 즉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교묘히 숨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직접 소금을 더 넣지 않아도 간장, 김치, 각종 소스, 가공식품에 들어있는 나트륨만으로도 이미 안전선을 훌쩍 넘어섭니다. 그래서 한국인이 심혈관을 지키고 뇌졸중을 막기 위해 반드시 넘어야 할 가장 어렵지만 가장 중요한 과제가 바로 소금 줄이기입니다. 그러나 소금을 줄인다고 해서 꼭 밍밍하고 맛없는 음식을 먹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한 것은 습관을 조금씩 그리고 현명하게 바꾸는 것입니다. 저염 간장을 고르고 김치는 먹기 전에 물에 가볍게 헹구어내고 마늘, 생강, 향채 같은 천연 향신료로 맛을 내어 소금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단 몇 가지 작은 조정을 더하면 전통 음식의 풍미는 그대로 지키면서도 심장과 뇌를 침묵의 살인자 소금의 파괴로부터 보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목록의 마지막 향신료, 마늘입니다. 마늘 없는 한국 부엌을 상상하기란 거의 불가능합니다. 발효된 김치, 진한 볶음 요리, 뜨끈한 찌개, 그리고 양념장까지 어디에나 특유의 알싸한 마늘 향이 배어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한국인들은 마늘을 신비의 약으로 믿어왔습니다. 감기를 막고 몸을 따뜻하게 하며 면역력을 높이고 심지어 장수를 돕는다고 여겼습니다. 현대 과학 또한 마늘 속 특별한 성분 알리신이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염증을 줄이며 혈전 생성을 막고 심혈관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음을 인정합니다. 다시 말해 올바르게 섭취한다면 마늘은 자연이 준 소중한 선물입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마늘은 양날의 검과도 같아 특히 노인이나 만성질환으로 치료 중인 사람이 과다 섭취하면 오히려 위험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문제는 마늘이 혈액을 약간 묽게 만드는 성질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혈전을 막는 데 유익하지만 아스피린이나 와파린 같은 항근고제를 복용 중인 사람이 마늘을 과도하게 먹으면 혈액이 더 굳어지기 어려워집니다. 그 결과 위출혈, 소화관 출혈, 심지어 뇌출혈의 위험이 크게 높아집니다. 영양학 저널에서도 고용량 마늘 추출물이 항근고제와 함께 사용될 경우 심각한 합병증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노인 환자들은 여전히 자연산인이 안전하다라고 생각하며 이 사실을 간과합니다. 혈액뿐 아니라 소화기관에도 영향을 줍니다. 생마늘을 많이 먹으면 더부룩함, 속쓰림, 소화불량, 심지어 위통증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민감한 체질의 경우 과다 섭취로 인해 혈압이 갑자기 떨어져 어지럼증이나 현기증이 생기고 쉽게 넘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노인에게는 단순한 낙상조차 장기적으로 건강에 치명적인 합병증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중요한 점은 이것입니다. 마늘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건강에 매우 유익하지만 적정량을 알고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생각은 많이 먹을수록 더 좋다, 더 보약이 된다 라는 인식입니다. 실제로는 하루 몇 쪽의 마늘만으로도 충분히 그 효능을 누릴 수 있으며 심장과 뇌혈관에 잠재적 위험을 주지 않고 이점을 온전히 얻을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마늘은 옛 철학, 약과 독은 오직 용량에서 갈린다 의 분명한 증거입니다. 적당히 먹는다면 마늘은 충실한 동반자로서 여러분의 심장을 지켜주고 뇌졸중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러나 남용한다면 마늘은 여러분 부엌 속에서 은밀히 위험을 키우는 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건강 문제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 때로는 다른 민족과 비교해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식습관은 단순히 식탁 위의 맛을 만드는 데 그치지 않고 각자의 수명과 삶의 질을 직접적으로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비교해보면 한국인이 더 건강하고 오래 살기 위해 바꿔야 할 점이 아직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가까운 이웃인 일본을 한번 살펴봅시다. 일본인은 담백한 식단으로 유명하며 한국인보다 훨씬 적은 소금을 섭취합니다. 동시에 다양한 채소, 해산물, 해조류를 많이 먹습니다. 세계보건기구 자료에 따르면 일본인의 하루 평균 소금 섭취량은 한국인의 3분의 2 수준에 불과합니다. 덕분에 고혈압과 뇌졸중 발생률도 현저히 낮습니다. 바로 이 싱겁게 먹는 습관이 일본을 세계에서 평균 수명이 가장 긴 나라로 만드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일본에서는 90을 넘어서도 여전히 건강하고 총명하며 거뜬히 걸어다니고 심지어 지역사회 활동에도 참여하는 노인들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싱겁게 먹는 것이 결코 음식의 맛을 잃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평생 건강을 지키는 황금 비결임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이제 시선을 더 멀리 돌려 지중해 지역을 보겠습니다. 이곳은 황금 식단의 천국으로 불립니다. 지중해 사람들은 옥수수유, 대두유, 카놀라유 같은 정제 식물성 기름 대신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를 사용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올리브유의 특별함은 좋은 지방이 풍부하고 조리 과정에서도 변질이 적으며 자연스러운 한겸 효과까지 있다는 점입니다. 올리브유 사용 습관에 더해 신선한 채소와 과일, 생선, 각종 견과류, 통곡물을 곁들이는 식단 덕분에 이 지역은 심혈관 질환 비율이 매우 낮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들이 여전히 와인을 마시고 치즈를 먹으며 때때로 붉은 고기를 즐기지만 식단 전체의 균형 덕분에 심혈관 건강은 잘 지켜진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많은 국제 연구들은 지중해식 식단이 기억력을 향상시키고 정신을 맑게 하며 노년층의 인지 저하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보고합니다. 이 두 장면을 나란히 놓고 보면 아주 분명한 사실이 드러납니다. 수명과 국민 건강은 식습관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인은 소금을 더 잘 조절하기 때문에 뇌졸중 발생률이 낮습니다. 지중해 사람들은 정제유 대신 올리브유를 선택하기 때문에 심혈관이 더 건강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만약 계속해서 짜게 먹고 절임 음식을 많이 섭취하며 조리에 산업용 기름을 사용한다면 뇌졸중과 심장병 그리고 여러 만성질환의 위험은 늘 도사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가운 소식은 우리가 충분히 이 소중한 경험에서 배울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매일 식사에서 조금씩만 바꿔도 됩니다. 소금을 줄이고 정제유를 줄이며 더 신선하고 건강한 식품을 선택하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수명을 늘리고 심장과 뇌를 더 오랫동안 건강하게 지켜 노년을 진정으로 평온하고 충만한 시기로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부터 강조하고 싶은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뇌졸중은 결코 예고하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갑자기 찾아올 수 있으며 때로는 평온한 잠자리 이후에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날 아침까지만 해도 건강하게 공원을 산책하던 분이 다음날 아침에는 반신마비로 입이 비뚤어지고 말이 어눌해진 채 깨어날 수 있습니다. 뇌졸중은 반신마비, 기억상실, 의사소통과 일상생활의 어려움과 같은 심각한 후유증을 남깁니다. 그러나 다행스러운 것은 매우 간단하고 집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식습관과 생활습관만으로도 이 위험을 충분히 줄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세계적인 대규모 연구들에 따르면 단 몇 가지 습관만 바꿔도 뇌졸중 위험을 3046%까지 낮출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수치는 우리가 어떤 약보다도 예방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지금부터 제가 가장 실질적인 비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집에서 혈압을 꾸준히 확인하는 것입니다. 노인 뇌졸중의 절반 이상은 고혈압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혈관을 집안의 수도관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수압이 지나치게 강하면 관이 부풀어 오르고 금이 가고 언제든 터질 수 있습니다. 고혈압도 마찬가지입니다. 뇌혈관이 과도한 압력에 의해 얇아지고 팽창하다가 갑자기 터져 뇌출혈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 아침 기상 직후 한 번, 밤에 잠들기 전 한 번, 최소 하루 2번은 혈압을 재는 습관을 들이셔야 합니다. 요즘 전자혈압계는 사용하기도 쉽고 몇 분이면 자신의 상태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측정하면 이상 신호를 조기에 발견하고 생활습관을 조정하거나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식사에서 나트륨 섭취를 칼륨으로 균형 잡는 것입니다. 소금 나트륨은 체내 수분을 붙잡아 혈압을 올리지만 칼륨은 반대로 나트륨을 몸 밖으로 배출시켜 혈압을 안정시킵니다. 하지만 이 간단한 비밀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나나, 고구마, 시금치, 호박, 토마토, 감귤류와 같은 익숙한 음식에서 칼륨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매 끼니마다 칼륨이 풍부한 채소를 곁들이거나 식후 디저트로 바나나 한 개만 추가해도 심장과 뇌혈관은 훨씬 더 잘 보호받습니다. 셋째, 충분한 수분 섭취입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 같지만 실제로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입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이 더 끈적해지고 흐름이 느려지면서 혈전이 생기기 쉬워집니다. 혈관을 막아 뇌졸중을 일으키는 직접적인 원인입니다. 반대로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면 혈액이 묽어져 원활하게 흐르고 신장이 나트륨 배출을 도와줍니다.
노인은 하루 1.52리터의 물을 나누어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단, 한 번에 몰아서 마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 차례 나누어 마셔야 합니다. 특히 갈증을 느낄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작은 물병을 옆에 두고 하루 종일 조금씩 마시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마지막으로, 그러나 결코 덜 중요하지 않은 것은 식후 가벼운 활동입니다. 식사 후 바로 TV를 보거나 눕는 습관은 혈당을 급격히 올려 조절을 어렵게 만듭니다. 특히 당뇨병이나 고지혈증 병력이 있는 분들에게 위험합니다. 단지 식사 후 3-15분간 집안을 천천히 걷거나 간단한 스트레칭을 하는 것만으로도 혈당은 안정되고 소화도 원활해집니다. 단순하지만 심장과 뇌에 큰 도움이 되는 습관입니다. 결론적으로 뇌졸중 예방은 복잡하거나 비용이 많이 드는 방법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몇 시간씩 달리기를 하거나 극단적인 식이요법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작은 변화들이 꾸준히 이어질 때 진정한 예방이 됩니다. 매일 혈압을 체크하고 칼륨이 풍부한 음식을 먹고 충분한 물을 마시고 가볍게 움직이는 것. 이 4가지 습관은 누구나 쉽게 실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 걸음씩 꾸준히 적용한다면 뇌졸중 위험은 분명히 줄어들 것입니다. 무엇보다 노년의 삶이 더욱 건강하고 평온해져 아침마다 깨어나는 순간이 두려움이 아닌 기쁨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단 하룻밤만 해도 뇌졸중 위험을 높일 수 있는 익숙한 6가지 향신료를 살펴보았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향신료는 음식을 더 맛있게 만들기 위해 존재하지만 잘못 사용하면 가정의 식탁을 건강의 위협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뇌졸중은 예고하지 않으며 단 하나의 잘못된 식습관이 오랜 시간 쌓이기만 해도 충분히 불행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제발 오늘부터 바로 변화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요리할 때 소금을 절반만 쓰고 밥상에서 고추장을 반 숟가락만 줄여보십시오. 단 일주일 만에 몸에서 달라지는 변화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혈압이 더 안정되고 숙면이 깊어지며 마음도 한결 가벼워질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선택이 주는 소중한 보상입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다고 느끼셨다면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을 설정해 두셔서 앞으로도 제가 전해드릴 실제적이고 실천 가능한 건강 정보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남겨주십시오. 제가 직접 읽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건강하고 행복하시며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인생의 가장 좋은 순간들을 오래도록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